육해살. 꿈에 가끔씩 막 검은 가 쓰고 도포 입고 검은 한복 입고 나타나면 그 전부 다 저승사자잖아요. 육해살은 그런 식의 저승사자가 항상 내 옆에서 나를 간섭하고 목을 조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육해라는 글자는 어떤 모든 사물들을 관 속에 밀어넣기 직전 단계가 육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가는 게 죽으니까 저승사자가 죽이러 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꿈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날 잡으러 와가지고 네 이름이 뭐 맞나 이렇게 하면 아닌데요, 그 사람은 옆집 아예요 이렇게 하면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내가 그날 밤 그 안 죽고 옆집 사람이 죽어가지고 초상 났다 하면서 그런 얘기. 근데 그런 것처럼 저승사자하고 잘 사귀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이때 기회는 마지막 기회, 딱 구사일생으로 내가 한번 살 수 있다. 그런 식의 글자가 해당되는 살이 육해살이에요.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신자진생, 그 12신살은 태어난 띠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 했지에. 그럼 이제 또 신살 한번 매겨볼게요. 신자진, 인호술, 야하고 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룹이다. 그죠? 그러면 오는 자와 완전히 반대되니까 오는 제살, 묘는 해묘미 다음에 신자지, 미 다음에 신이니까 해묘미는 진보다 높은 그룹. 그래서 묘가 육해에 해당돼요. 신은 신자진하고 똑같은 그룹 궤도지요. 그래서 이 신은 지살, 한여름에 태어난 비예요. 그러면 여름에 비, 물은 굉장히 나의 존재가 반갑고 쓰임새가 다양하지요. 그래서 어디 가나 인기가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 내가 여름비인데 주변 모든 환경을 싹 둘러보니까 주변에 경신이라는 글자도 있고 연에 경진이라는 글자도 있고 월에서 큰 바닷물이 천간에서 간섭하고 있으니까 비가, 여름 비가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흠뻑 내리는 비죠. 여름에 장마철에는 너무 더우니까 한 번씩 곰팡이 그 피해 갈락 하면 햇빛도 한 번씩 떠줘야 되죠. 그래서 이 팔자는요, 여기 태양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반가운 글자예요. 그리고 내가 내리는 비니까 이 생에서 내가 할 일은 초목을 어쨌거나 키우는 역할이 비에 하는 일. 그래서 이 묘와 오가 얘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글자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육해살 설명을 하는 거니까 경진생이면 원래 24살인가 그래요. 이 아가 서강대 컴퓨터 뭐 공학부인가 뭐 맞나요? 요새는 학부제니까 거기 졸업한 안데 올해 하나은행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연수 들어가고 바로 일하러 나가는 아예요. 이 아가씨가 지나온 대운을 보면 원래 팔자 원국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데 원래 이 팔자가 격이 좋다 나쁘다 공부를 좀 한다 안 한다 내가 먹고 살기가 수월하다 안 수월하다는 8글자 안에서 다 결정이 되는데 이때 모든 것들은 다 균형과 조화가 맞아야 돼요. 한여름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여름과 반대되는 글자가 어디 하나에 포진해 있어 줘야 되고, 그러면 추운 겨울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따신 글자가 드러나 줘야 되고, 봄 가을에 태어났으면 봄 가을에 상반되는 글자들이 하나씩 포진해 있어 줘야 일생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되고, 공부를 억수로 잘하지 않아도 최면치레 할 만큼은 하게 되는데, 이 아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이 수와 밸런스도 맞지만 어린 시절에 대운도 굉장히 좋게 들어왔어요. 단순하게 금이 수를 생하니까 인성이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고 원국에도 진이라는 요 글자가 신살 수업에서는 진이 화계살이에요. 그런데 이 화계라는 글자는 뭐든지 끌어묻는다라는 뜻이죠. 야가 끌어묻는 글자가 뭡니까? 신자진이니까 수를 끌어묻는 아지요. 그 수기를 암장해가지고 여름을 열어주는데 야가 월에 있는 이 겁재가요. 임수가 요 진에 항상 끌어묻혀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겁재가
늘 야를 끌어묻어 주니까 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인데, 대운에서도 진이라는 글자가 경진대운에서 쭉 간섭해 줘가지고 공부를 실제로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때 야가 니 공부 얼마 어떻게 해? 하니까 저 공부 별로 안 해요. 집에서 잠 많이 자요. 근데 학교 가가 앉는 순간부터 집에 와가 자기 전까지 밥 먹는 시간 10분, 점심시간, 저녁시간 10분 빼고는 화장실 가는 거 말고는 계속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해요. 잠 많이 잤어요. 이렇게 하는데 학교는 그렇게 좋은 데 가고. 그 원동력이 진이라는 글자가 겁재를 끌어묻어줘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대가 보상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아가 요 육해를 쓰는 거는요. 자, 육해는 금방 저승사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24살인데 작년부터 기묘대운 시작이었어요. 분명히 약하기는 한데 월지가 오화재성으로 이 신령 등령은 나중에 할 거예요. 월지가 오라가지고 개수가 나의 큰 바운드리에서 힘은 없지만 다른 모든 글자가 도와주니까 야가 깡다구는 굉장한 아예요. 그런데 깡다구가 있는 아가 편관이라는 글자가 와가지고 나를 두들겨 패니까 이 관이 직접적으로 나를 극하는 게 아니고 옆에 요 글자들은 인수라는 글자들은 관에 두드려 패는 거를 야를 소통해서 내한테 오게끔 만들어 줘 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니까 이 직업군에 있어 가지고 뭐 원래 컴퓨터 이런 거 IT 계열 공부하면 제일 좋은 거는 네이버 취직하고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걔가 카카오 뭐 네이버 원래 한 명도 안 뽑았다 하면서 걔가 제일 갈 수 있는 좋은 데가 은행권이라 가지고 은행권 시험 쳤는데요. 붙었어요. 자, 이때 야들 글자는 내가 좋아하는 잘 쓸 수 있는 글자라 가지고 직업군에서도요. 야들을 추구해요. 야가 원래 시험을 은행권도 시험을 치고 어디에 또 시험을 쳤냐 하면 LG그룹에 시험을 쳤는데 은행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LG에 붙으면 더 좋을 수도 어디가 더 좋은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에 제가 학교 갈 수 있어요 어디 뭐 직장이 맞아요 할 때 팔자에 좋은 글자를 찾아서 보면 돼요. LG는 원래 럭키 스타 금성이었죠. 그래서 화기를 띠는 회사예요. 그러면 삼성은 석삼자지요. 그 목화토금수 오행할 때 38은 숫자상 목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삼성, 뭐 고려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목과 관계된 곳이고 연세대, 뭐 LG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화가 간섭하는 거예요. 근데 직업군에 있어 가지고는 똑같이 육회나 제살이 있을 때 사람은 항상 내보다 한 등급 높은 곳 거기에 인연함은 나의 신분이 상승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그래서 야가 똑같이 그 은행권 은행은 금전적인 거라 가지고 오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험은 여기 LG는 안 되고 은행이 됐어요. 은행은 돈이기도 하지만 야가 하는 거는 그 컴퓨터니까요. 그 은행에서 창구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프로그램 개발 기획 창작이죠. 야가 직업군으로 쓴 거는 월지가 아니고 신분 상승을 하는 육회사에 해당되는 기획 창작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육회는 지난 시간에 진진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준비한 팔자가 다 진진이 좀 많아요. 이분은 육회라는 글자가 시에 있어요. 내가 봄날에 커다란 거목으로 태어났는데 봄에는 일단 나무가 잘 자라려고 하면 태양이 튼실하게 떠 있어 줘야 되고 그리고 진이란 글자 자체는 땅 속에 개수라는 글자가 숨어 있어요. 하니까 얼핏 봐서는 이 진이 너무 중첩돼 있는데 요렇게만 돼도 야가 갑일간이 조금 살아가기가 편해요. 이 묘라는 글자가 그래도 나의 뿌리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진이 너무 많이 중첩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가
내가 뿌리 내린 땅이요. 전부 다 지진 나가지고 뿌리가 한 번씩 이렇게 막 땅 밖으로 나와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너무 신약하니까, 그리고 뿌리 내린 땅이 금방도 지진 났다 했으니까 이 나무가 의지할 때는 땅이 아니고 묘에, 그러니까 내 뿌리에 내가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자진 입장에서 묘라는 글자는 금방처럼 육해살이기도 하지요. 내 뿌리이기도 하고. 여기에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팔자가 가장 귀하고 잘 쓰는 글자가 요거예요. 그러면 직업적으로도 금방 요 팔자가 요 글자를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 팔자도 묘라는 글자를 쫓아가요. 근데 이 팔자는 공부를 잘한 팔자 아니에요. 공부라는 글자가 연월에서 간섭하지도 않고 일단 너무 신약하면 공부 잘한다라는 뜻도 약해요. 근데 대운도 요렇게 지나왔는데, 지나온 대운은 따뜻한 글자를 쫙 지나왔어요. 이 나무 입장에서는 여름에 뭐 12운 성상, 뭐 병지, 사지, 묘지 뭐 이렇게 지나와도 갑이 그래도 한번 힘을 펼칠 수는 있었어요, 살짝. 근데 이 사람이 요 글자를 의지하니까 무슨 일을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하면, 묘라는 글자는, 야는 큰 나무지만 묘는 옆으로 벌어진 지엽이죠. 이게 약으로도 쓰여요. 그 의대 팔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때 니는 양방, 그러니까 그냥 원래 정의대야, 아니야 당신은 한의대야, 이렇게 논할 때도 지지 글자를 보고 정해주는데, 이 사람은 묘를 잘 쓰는 사람이니까, 묘를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에요. 기미대운까지는 이 신약한 팔자가 제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 가지고 돈 따라 휘청휘청 하면서 그냥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경신이라는 글자를 딱 만나면서 요동이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약한데 관이 세게 들어오죠. 3년 전부터 직장을 옮기기 시작을 하는데, 원래 영업사원들은 외국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번 옮기면서 연봉을 조금 벌크업하고 옮기기 시작을 했는데, 올 초에도 와가지고 한번 옮기는데요.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겠나. 근데 가고 싶겠네 하면서 옮기서. 근데 내년부터는 안 옮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와가지고 다시 있잖아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제가 꼭 가야 되겠어요. 거기 스톡 옵션을 뭐 받아가지고 2, 3년 후가 되면 6억 가치가 있어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가면 이제 큰일 나기 시작해요. 여기 있어도 큰일 나지만, 육해살은 저승사자이기도 하지만 저승사자에 버금가는 게 편관이기도 해요. 이러한 편관이 일간을 두드려 팰 때는 야처럼 개수 입장에서 기가 똑같이 편관인데 인수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두드려 맞는 거를 인수가 소통시켜줘요. 별 어려움이 덜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이런 뜻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이 갑을 두드려 패는데 야를 소통시켜주는 수인성이 없어요. 가있게 올 초에 왔을 때 그 제약회사 그거 뭐 불법 리베이트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제가요 친구하고 동업적으로 제가 뭐 제 명의는 아니고 뭐 사업자는 제 친구로 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올 11월까지 반드시 정리하세요 하면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하면서. 근데 그때 뭐 옮겨도 되냐고 몇 달 전에 물었을 때 정리 다 하시고 옮긴 전에 와가 내년이 갑진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자가 날 수가 있어. 내 이카면서 보냈어요. 대운에서요 신이라는 글자가 요 경신 대운에서 이게 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이 처음부터 간섭을 많이 해요. 신이 들어와 가지고 요 진진진을 전부 다 합을 하면 신진합 수가 되죠. 그럼 이 갑이 물에 둥둥 떠댕기는 부목이 돼요. 어디든 안착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경신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한 해 한 번씩 옮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물밭이 돼가지고 표류하는 모습이 원래 개묘년까지는 그래도 묘라는 글자가
갑이 지탱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내년 갑진이 오면 진이 내 있는 진들을 전부 다 한 번씩 다 건드리고 가고 대운에서 요렇게도 하는데 세운하고 합해가 이 사람한테는 홍수가 일어나요. 내가 쓰는 부적 되게 비싼데 가면서 하겠어 예 선생님 하면서 가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12월 달 되면 어디서 했는데 이번 달이 갑자월이라 가지고 갑자가 원래 계묘년에 갑자이긴 하지만 갑진은 이런 해가 오면은 한두 달 빨리 땡겼어요. 갑자를. 이 갑자는 계묘년에 갑자이긴 하지만 오지 않은 갑진년에 갑자도 되거든요. 진 얘기할 때 맨날 내가 더러운 뻘밭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하니까 이거는요. 땅이 허물어져 가지고 뻘밭이 정말 나무 하나 턱 세워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하니까 이 밑에 있는 물기는 오히려 뿌리를 썩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원래도 뭐 불법 리베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이 진을 쓰는 거거든요. 형이라는 글자는 용도 변경이기도 하지만 그 진진자형은 어떤 의미에서는 형살은 나쁘다, 속이다 이런 뜻도 가미되거든요. 할게 돈 좀에 더 벌어보려고 뭐 했는데 그게 내년에 지는 안 그런다 해도 얹히는 모습이 저절로 들어와요. 근데 이런 팔자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신유예요. 이런 운 오면 이제 목숨 부지하기가 실제 조금 어려워요. 이 진 속에 숨어 있는 개수가 물이 너무 흥건해 가지고 물을 말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병화라는 글자가요. 신유대운에 신유화가 요 병신합을 싹 하게 되고 진도 유하고 싹 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때는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아프거나 안 그러면 좀 제일 중요한 내 팔자의 뿌리를 묘유로 충하니까 저절로 옮겨가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옮기지 마라 해도요. 내가요 마음 먹었어요. 그럼 왜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뭐 안 옮기면 안 되겠어요. 올 초에 왔을 때 캐줬는데 가을에 와가지고 제가요 옮길 거예요. 그래서 6억 받을 수 있겠어요? 하는데 6억 받는 시점이 병호정민년이에요. 하니까 이런 대운에서 병호정민년에 조금 미라는 글자가 요 묘미합으로 돈을 잠깐 땡길 수는 있어요. 근데 6억은 이 팔자에 없어요. 돈을 살품 만지기는 하는데 그거 모으면서 또 얹히겠지요. 바로 무신 기운은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 편관이라는 글자가 인수가 있으면 예를 들면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일어나는 나쁜 짓도 잘 안 하지만 나쁜 짓 하면 이 인수들이요. 기토를 그러니까 걸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야는 걸러주는 글자 없으니까 바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건 갈 수도 있는데 이 신대운에 이 신진합들이요. 그거까지는 안 돼요. 예. 병정이 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벌금 내고 치우고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조금 가해지기는 하겠죠. 근데 신유 되면 보통 이런 팔자들이 그냥 좀 죽어요. 화려한 것들을 덮는다라는 뜻이 화개살. 화개살 뜻이 그런 것들을 다 가려가지고 관 속에 싹 숨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낸다라는 뜻이니까 다재다능하다. 진술중미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다 화개에 해당되지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복잡하다, 복합적이다, 뭐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는데 팔자의 진술중미가 대부분은 없는 사람도 많지만 다 한두 개씩은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쌤 얘기 좀 해도 되지? 그 12신사를 논할 때 원래 띠를 기준으로 하지만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보기도 해요. 여는 큰 바운드리 말 그대로 나의 삶의 터전 우리나라 뭐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친다면 일은 내 생활권 환경권이란 뜻이에요. 옷을 기준해서 진이라는 글자는 수를 충하니까 야는 월살에 해당되는 고초살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유축 입장에서는 신자진 사유축이라서 진은 천살에 해당돼요.
연에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화개살에 해당되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반드시 젊은 날에 보통은 20세 전후로 해가지고 한 번은 집안의 몰락하는 과정을 내가 겪고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목표를 부여받았다라는 뜻이 화개예요. 그러면 이 화개살 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글자든지 꼭 20대 전후로 해가지고 그러한 과정을 겪게끔 하는 글자가 들어오는데 쌩 같은 경우에는 진이 들어와가지고 술을 한번 흔드는데 요것도 문제지만 요 축이라는 글자 입장에서 진이 천살이에요. 천살의 원래 원뜻은 요거 다음에 할 거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쉰다, 빈다, 때를 기다린다 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원국에도 형이 있지만 야가 들어와 가지고 한판 뭔가 변화를 겪게 되는 과정이 만들어져요. 화개살은 그런 식의 아픔을 주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한 번은 흉폭함을 겪는데 선생님은 이게 내 입장에서는 천살이라 가지고 그리고 월살이라 가지고 고초를 겪으면서 지나와야 돼요. 겁살. 자, 겁살은 원래 뜻이 겁탈한다라는 뜻이에요. 압박, 구속, 우격, 다짐, 주먹을 뿔 끈진다 뭐 그런 뜻이라 했고 내가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도 겁살에 해당돼요. 팔자에 축생이니까 축 다음에 오는 글자가 인호술이지요. 요 글자가 겁살에 해당돼요. 겁살이라는 글자가 이런 식으로 월에 포진돼 있으면 이 사람은요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씩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겁탈당하는 일이 생겨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팔자상 기토일간이 요렇게 합해 있지요. 땅은 쪼매난데 나무가 너무 많이 심겨져 가지고 땅이 찢어지는 모습이에요. 월간에 있는 글자가 일간과 합을 할 때는 보통 좋은 글자, 예를 들면 이거는 정관이지요. 혹은 정제 이런 것과 합을 하면 내가 부모님 유산을 받는다. 그래가 출산 태기를 할 때 일부러 합되는 글자들을 잡아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자기 집이 진짜 부자예요. 평생 아버지 덕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지는 일평생 되는 게 없어요. 무조건 합되는 거 잡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인이라는 글자 때문에 늘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는 있는데 아버지가 조금씩 주는 거를 가지고 재테크한다고 맨날 하는데 늘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곳에서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돈을 싹싹 날리는 사람이에요. 또 기도 얇아가 친구들이 맨날 야 뭐 하는데 투자해봐. 그래? 내 돈 얼마 줄 건데. 하여튼 해봐. 좋은 거 있어. 걔가 돈 좀 뭉청 밀어 넣으면 맨날 그 돈 떼이고. 이 인이라는 글자가 그런 식의 겁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 장사 잘 됐는데 내가 돈 좀 필요해가지고 돈 좀 줘. 나 이제 회수해야 되겠어. 하면 그 친구가 실은 있잖아. 내 지난달부터 뭐 돈이 안 돼. 내가 뭐 돈을 어디다 밀어 넣었는데 지금 못 돌려줘. 하면서 매번 떼이는 사람. 진짜 실직으로 해요. 작년 이민년이지요. 사유축 입장에서는 겁살이 한 번 더 들어왔어요. 세운에서 오는 천간의 글자는 그 해 이벤트라고 얘기했죠. 이민년, 계묘년 이분이 돈 때문에 식겁을 하는데 작년에 겁살이 한 번 더 들어왔을 때는 친구한테 빌려준 돈 회수 못하고 올해도 개수가 달고 오는 글자가 돈 때문이기도 하고 세운이 밑에 글자가 편관이지요. 카이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거 내 자동차 지 박히고 갑작스럽게 왜 가만 서 있는데도요 정차한 차 쿵 박아가지고 차 폐차할 만큼 다치고 그런 식의 일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뺏기는 팔자예요. 제살은 재앙할 때 제자지요. 다른 말로 수옥살을 의미해요. 겁살이 원래 압수수색 이런 뜻이고 제살은 까목소 갇혀가지고 내가 언제 탈출하지?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뭐 해 먹고 살지? 그런 거 궁리한다라는 뜻이기도 한다 했어요. 그래서 제살의 별을 다른 말로 꾀돌이 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맨날
꿈을 꾸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그래서 비상수단이 되는 글자가 제살이에요. 오늘 요 글자하고 비슷한 모양새를 몇 개, 한두 개 더 얘기를 해줄 건데, 자, 요분 같은 경우에는 대운이, 이분이요, 봄날에 전답으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여잔데, 이 아가씨가 25살이에요. 지 혼자 연고도 없는데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고 지금까지 살아낸 아가씨예요. 자, 25살이면 대운상 자대운이에요. 술생이니까 인호술이니까 중간 왕지 글자 오를 중하는 자가 제살에 해당돼요. 제살은 말 그대로 감옥 쏘고 가야 돼요. 쫓겨서 어디 갇혀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 혼자 미국 가가지고, 자, 미국 가게 된 배경, 이때 좌표론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궁성별이 필요해요. 이분이 미국을 왜 갔냐면 우리 집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아빠 별은 편재예요. 월에 편재가 드러나 있어요. 근데 내가 앉은 자리를 보니까 걔 입장에서는 묘가 생지 글자이기는 한데, 이때 궁성을 볼 때는 내 입장에서 생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간 입장에서 이 묘가 어느 자리인가, 그러니까 12운성상 뭔가 그거를 먼저 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제자리에 있기만 했지 아버지가 실력 행사를 못 하시는 분, 돈벌이가 너무 안 되는 분. 그러니까 나는요, 우리 집이 원국이 가난하다는 거는 대운과 상관없이 팔자 원국에서 우리 아버지가 힘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가 나는요, 학교를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좀 뭉기적거리다가 대책이 안 서가지고 미국으로 그냥 건너갔어요. 그때 건너가게 된 원동력이 자예요. 자, 봄날의 밭은 원래 그 벼 혹은 나무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는 팔자인데, 이제 중요한 거 한 개씩 가르쳐 드릴게요. 무는 산이니까 산에는 원래 나무가 있어줘야, 이때 나무라는 말은 갑, 이런 글자죠. 무일간 팔자에는요 반드시 그 갑이나 인이 하나쯤은 드러나 줘야 그래도 살아가기가 낫다 내지는 격이 조금 완성이 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토는 똑같은 땅인데요. 기토는 그 벼를 심는 밭이 있고 다른 그냥 풀떼기 꽃도 산에 필 수도 있고 기토밭에서 필 수도 있는데요. 기토를 구분할 때는 야가 논인지 밭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이때 기토가 논이다 밭이다를 왜 구분해야 되냐 하면, 논은 벼를 한번 심어 가지고 추수를 하면 한 해 기토가 하는 일이 끝나요. 그럼 팔자상 이 기토가 논이면 이 팔자는 한번 펴보면 그 다음은 끝이에요. 근데 밭으로 쓰이면 계속 뭔가 작물을 심어 가지고 그 결실을 거둘 수 있지요. 그래서 기토 일간은요, 이 기토가 논인지 밭인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논으로 쓰이는 땅은 뭐가 많아요? 원래 논은 모내기 할 때 물을 확 떼가지고 벼를 키우죠. 그래서 팔자 원국에 수가 조금 많이 넉넉하게 포진돼 있으면 그 밭은 논인 거예요. 한번 잘 살아봤다 하면 니는 이제 저무는 길만 남았네. 끝이네. 그게 전제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야는 일단 임계가 이렇게 드러난데 축이라는 글자가 물 묻은 땅이 옆 밑에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 팔자는 논인 거예요. 근데 대운에서 자축이라는 글자가 와가지고 야가 물 건너, 야 입장에서 제살이니까 한번 튕겨가 가지고 외국 가서 자리를 잡고, 이 아가씨가 미국 가서 뭐 했노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다노일드 다나 이런 것처럼 그 명상센터 있잖아요. 미국에는 그게 그 정신과처럼 체계화되어 있는 값더라고요. 그래가 저 플로리다에서요 뭐 명상센터 매니저 하고 있어요. 근데 매니저가 좀 대빵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걔가
매니저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는데 이제 무술대운이니까 제가 계속 그거를 해도 될지 뭐 고민이에요. 감사. 몇 달 전에 왔던 분인데, 자, 제 살은 그런 식의 뭔가 큰 변화, 야가 자대운에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고민하면서 알바하면서 그렇게 보니 꿈꾼 세월이 경자대운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이때까지 했던 거 한번 해보시죠. 해라는 글자는 술 다음에 오는 글자지요. 그럼 해는 뭐라 해? 겁살. 그러면 이 아가씨가 기해대운에 뭔가 겁살에 해당되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기토로 태어났는데 대운에서 기가 비견이 한번 왔어요. 그러면 이때 오는 비견은 반드시 분탈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할게 이 아가씨가 자대운에 났던 미국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멀쩡하게 잘 만나다가 기해대운 들어가가지고 남자가 도망갔어요. 을미년에. 그런 식의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아야 되는 일. 내가 믿었는데. 하면서 또 다른 지금 만나가지고 무술대운 들어왔는데 그 무술대운 다른 일 해보려고 허부적허부적 거리는데 이 팔자는 결혼을 아마 못하지 싶어요. 분명히 대문 안에 계속 대문 안방 얘기했어요. 대문 안에 평관이든 정관이든 관이 하나 있지요. 근데 이 관이 묘가 바깥에 술이라는 겁재하고 합하지요. 근데 이게 합이요. 술이라는 글자가 대문 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을 하면 이 묘가 내 안방에서 그래도 노는데 야가 바깥 대문 밖에 겁재하고 합하니까 초년에 만난 남자는 반드시 다른 여자한테 뺏겨야 돼요. 그런 일이 겁살대운에 일어나고 그러면 이 아가씨가 시에 있는 정관을 또 써야 돼요. 근데 대운에서 또 술이 한 번 더 오죠. 인이란 글자가 다시 술과 합을 해요. 운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인하고 술은 합하면 화를 형성해요. 하면 인수로 바뀌니까 이 대운에서 또 야가 관으로 못 놀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시기를 끝까지 놓치게 되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관을 챙겨내기가 조금 어려운데 말년에 시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 술대운을 지나가지고 결혼 지금 만난 남자친구 헤어져도 종료되면 다시 사람 인연이 또 들어와요. 대운에서 유축합이 들어오면 이 팔자가 한 번 더 그 벼농사는 끝났지만 요때부터 또 조금 살아가는 거는 나아지기는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요 병인관을 언젠가 한번 써야 되지요. 말년에 만난 남자는 좋은 남자이기는 한데 이때 남들이 봤을 때 좋은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는 항상 내하고 다른 여자하고 동시에 만나고 이때 동시에 만난다는 거는 인중에 갑이라는 정관이 일간 기토하고도 합하고 축중에 기토하고도 합하고 근데 꼭 그 바람나는 여자는요 내가 아는 여자랑 내지는 꼭 뭐 얼굴을 몰라도 우리 남편이 꼭 회사 나가는데 꼭 뭐 격리하고 눈 맞고 이런 거 있지요. 얼굴을 안 봐도 내가 익히 우리 남편한테 늘 듣더나 그런 가까운 여자하고 항상 바람나는 그런 팔자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엄마가 신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 어린 친구가 만났던 대운도 이모 대운 지나가지고 이모 대운 막바지에 그 성폭행 때문에 깜빵 한 2년 살다가 왔는데 이 병화 일간이 너무 신약한데 오가요. 야한테는 마지막 의지처지요. 그래서 깜빵 안에서 그 생활이 지한테는 너무 편하고 좋았다 하는 거. 깜빵 들어갔던 해가 경자년이었어요. 신자진 입장에서 자 입장에서 오가 수옥살 제살이니까 이런 팔자는 이렇게 신약하면 까목수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어제 천살은요. 저도 시에 천살이라 가지고 정말 천살 진짜 싫거든요. 무시무시하고 육회살이 저승사자면 천살은요. 하늘이 직접 내리는 벌일 수도 있어요. 임금을 마주보고 앉아 있다라는 뜻이 천살이라서 임금은 무조건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 혼나야 돼요. 옛날에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임금이 행차하면 길바닥에 전부 다 사람들이 머리 수그리고 조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살이 있는 사람은, 특히 저처럼 시에 천살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런 식의 뭔가 불안, 초조하고 위험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 때가 안 와서 기다려야 하고 늘 기도한다, 늘 불편하다. 근데 천살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뭐 바라던 것들을, 그 천살이란 글자가 내한테 좋으면 성취를 결국은 하는데, 천살이란 글자가 내한테 안 좋은 글자다 그러면 천살 운에 진짜 깨구락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화개살 설명할 때 선생님한테 진이라는 글자가 그 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유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진이 천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살에 진이 내한테는 좋은 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살의 해로움을 선생님이 반드시 겪고 지나가야 되는 거. 원국상으로 보면 그 이상하게 계속 진진이다, 그치? 진진 위에 임수일간이에요. 바닷물이다, 그치? 봄날의 바닷물인데 주변을 상황을 싹 둘러보니까 전부 다 일간을 충하는 글자밖에 없어요. 이 팔자 하면 지난 시간에 이 팔자 언급을 잠깐 또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봄날에 내가 큰 바닷물로 태어났어요. 근데 주변이 모두 보니까 뜨신 글자들밖에 없어서 이 임수일간이 굉장히 반가운 글자예요. 하니까 야는 내가 초목도 키워야 되고 어쨌거나 모내기 하기 위한 바탕이 되어야 되는 아이예요. 근데 인생 기준으로 진지는 월살이에요. 고초를 겪는다. 근데 이 진진이 두 개 붙어 가지고 자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반드시 형에 대한 해로움을 겪으면서 지나가야 돼요. 옥수로 신약해요. 보면 진진이라는 토가 토국수를 바로 하기도 하고, 이 진은 임수를 끌어묻는 역할도 하지요. 게다가 병이 양 사이드로 임수를 막 충하니까 야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안정을 취하기 어려워요. 팔자 원국이 이런데 이하가 대운을, 지나온 대운을 보면 갑인 을묘대운까지는 이 임수가 계속 식상대운을 지나와 가지고 뭔가 그 결실을 이루는 모습이 없어요. 계속 내 임수 일간이 힘을 빼는 글자만 지나와 놓으니까 이 갑인이라는 글자가 임수 입장에서는 식신이란 글자이기도 하고 문창별이기도 해요. 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 왜 이래 안 되지? 익하다가 인대운 마지막 계대운 초 요때 경자년을 맞이하는데, 요 경자년 들어오면서부터 야 인생이 좀 달라져요. 너무 신약한데 개축대운 시작하는 요 무렵이 경자년인데 요게 들어오면서 이 자가 진진을 자형을 싹 풀어요. 합을 해가지고 하니까 임수가 갑자기 물을 만난 거예요. 뭐 완전히 제 방에 갇혀가지고 물이 막 썩어 나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본물이 탁 터져가지고 물이 한번 흘러줘요. 그러니까 야가 그냥 뭐 서울에 대학을 다니다가 야가 이때 편입을 해요. 그러면서 아가 뭔가 자신감이 뿜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진사술에는 찰나지망이라는 글자예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찰나지망의 글자는 신왕신강해야 잘 쓸 수 있어요. 내가 신약하면 이 글자들은 진사술에는 굉장히 무서운 글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글자들에 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해로움을 당해야 돼요. 갑인까지는 야가 빛도 못 보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인대운에 신약해도 야가 멀쩡하게 공부도 잘하고, 이때 잘한다는 건 평범하게 해요. 그렇게 다니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했던 이유는 뒤에 개축 임자라는 글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좋은 글자가 기다리고 있어오니까 갑인대운에 완전히 짜부러지지 않았는 거예요. 편입하고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하고 얼마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작년에도 저요 로스쿨 가려고요 공부를 하는데 합격하겠어요? 그거를 물었어요. 작년에 이민년은 임수가 인을 달고 와가지고 똑같이 너무 신약해져서 내가 힘을 바라고자 해도 결실을 못 이뤄요. 근데 작년에는 시험 안 되고 원래 개묘년
요때는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개면 잘해보자. 근데 작년에 시험 안 그래도 떨어지고 올해 전화 온 이유가 선생님 내가요 원래 시험 붙을까요? 묻더라고요. 원래는 글자가 그래도 괜찮은데 갈까요? 하는 말이 제가 한양대 뭐 예비 합격 건국대는요 붙을 줄 알았는데 건국대 로스쿨 떨어져 가지고 추가 합격 기다려요. 근데 한양대가 십몇 번이라서 붙을지 의문이에요. 야가 이렇게 갈 길 없는 아가 로스쿨 꼭 합격하려고 하는 이유는 임자개축이라는 글자가요. 운에서 만나가지고 임수가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진사를 지가 부리려고 진사술에는 천라지망은 어떤 의미에는 생사여탈권이라는 뜻도 있어요. 활인구명. 그러니까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진진을 써야 되겠어요. 평관이지요. 하니까 내가 평관을 부리는 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축되온 요 무렵에 그 야가 시험을 계속 치는데 원래 추가 합격 아니면 내년에는 합격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진사수레를 쓸락하는 아예요. 자, 천살. 왜 천살 얘기를 하면서 이 팔자를 들이밀은 거 하면 축이라는 글자가 인생 기준에서는요 천살이에요. 한 번만에 안 돼요. 계속 하늘을 보면서 빌고 또 빌어야 돼요. 하니까 최소한 한두 번은 미끄러져 줘야 되는. 근데 대운이 이렇게 오면 임자를 정말 잘 써야 되기 때문에 합격을 하게 돼요. 근데 요 팔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막내 아들 삼수해가지고 저것만은 의대 보내려고 했는데 삼수해가 그냥 성균관대 공대를 간 아이예요. 야가 성균관대 공대를 가는 것도 쉽게 안 되는 이유는 사 기준에서 지는 천살이에요. 팔자 원국에 천살이 이렇게 있으면 망신살, 육해살, 천살은 내보다 한 그룹 위죠. 이 글자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지가 깔고 있는 글자가 천살이니까 이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지는 형살은 또 용도 변경인데 형이 그냥 공부도 아니고 왜 공과대학교 공부 그런 거 있지요. 그리고 진진이 금방 그 압사한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니까 그냥 공부도 아니고 기계공학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실지 다니는데 아가요 결국은 그 학교 가기는 했는데 삼수해가지고 도저히 그 공부 너무 어려워서 못한다 해요. 그러니까 이 아가 사수를 하면 치대나 뭐 약대를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치대는 안 돼요. 원래 팔자 그릇이. 근데 약대는 또 갈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제약 그 회사 다니는 사람 있었죠. 묘를 잘 쓴다 하는 사람. 이 팔자에 진속에 드러난 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이라는 이 팔자에서 약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대는 가능해요. 야, 근데 지는 지가 공부해가지고 약대 가기만 하면 약국 하면서 그냥 편의점 약 주듯이 나는 지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가끔이 지금은 바뀌었어요. 가길래 택도 없어요. 하면서 약대 나와도 야 제약회사 들어가요. 결국은 조직에서 크게 써먹는데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 진진 때문에 대기업 임원은 달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진진 형위에 임수가 있어가지고 임원 기간이 너무 짧아요. 하고 남자한테 관은 자식이죠. 그러니까 진진 형살 위에 있는 자식이니까 아가 조금 모질라거나 아니면 너무 똑똑하면 형 위에 있는 자식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팔자예요. 그리고 또 이 진이라는 글자가 천살이니까 말년에 중년부터 말년에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천살이라서 예를 들면 갑자기 나 분명히 임원 달았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갑자기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하늘 보고 탄식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요 진진 때문이에요. 천살은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요. 할 때 될 때까지 기도해요. 그 남들이 봐서는 자가 기도해서 성취했다 아이가 될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선 포기가 안 돼가지고 의지의 한국인 연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가 도화를 한번 남잔데도 쓰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거를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냐 하면 제가 시가 축시예요.
범띠의 축이 천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소처럼 뭉근하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게 될 때까지, 아니면 진짜로 하다 안 되면 부러지기는 하는데 제가 살아온 걸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 될 때까지 뭉근하게 해요. 축처럼. 왜 안 되지? 하면은 될라나 하면서 포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